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라. 결제? 어림도 없지.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최근 삼성에서 공식적인 티저 영상을 공개했으니까 오늘은 곧 2월에 공개될 갤럭시 폴드의 후속작 갤럭시 Z 플립 루머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달 전 출시한 폴드의 후속인 폴드2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9to5 구글에서 S20 로고와 함께 Z 플립 로고가 유출되는 등 2월에 출시될 화면이 접히는 새로운 폴더블 폰은 갤럭시 Z 플립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루머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요. 갤럭시 Z 플립의 외부 디자인은 폴드처럼 화면이 접히는 형태의 스마트폰이지만 이번에는 클램쉘 형태의 폼팩터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클램쉘 형태의 화면이 접히는 폴더폰은 삼성이 처음은 아니에요. 몇 달 전 모토로라가 먼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날의 레이저 디자인으로 화면이 접히는 폴더폰을 먼저 공개했었죠. 후면, 즉 외부 카메라는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f1.8, 초광각은 f2.2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으며 옆을 자세히 보면 숨겨진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6인치로 사실 외부 디스플레이라고 하기에는 꽤 사이즈가 많이 작아요. 간단히 알림이나 시계 용도? 저는 폴드 1세대를 사용해본 입장에서 두께도 꽤 중요했는데 접었을 때의 두께가 최대 17.3mm, 펼쳤을 때의 두께가 7.2mm. 펼쳤을 때의 두께는 사실 괜찮지만 접었을 때는 1세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버튼은 특이하게 오른쪽에 하나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세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럼 볼륨 버튼은? 다시 옆면 유출 사진을 보니까 윗부분이 볼륨 조절, 아래는 지문인식 센서와 잠금 버튼이 통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을 보면 스크린 지문인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심 슬롯은 왼쪽에 위치해 있고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드 1세대도 동일한 문제이죠.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약간 옛날의 폴더폰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화면이 접히는 폴더와 함께 잘 융합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같은 클램쉘 형태의 모토로라 레이저와 비교해보면 사실 저는 모토로라 쪽이 좀 더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좀 더 좋지만 실용성을 따진다면 그 모토로라의 턱이 없기 때문에 Z 플립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디스플레이는 FHD 플러스의 22:9 비율 6.7인치 인피니티 O를 탑재했으며 카메라는 1000만 화소 듀얼 픽셀 f2.4를 탑재했습니다. 비율만 따지자면 노트 10보다도 훨씬 더 세로로 긴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해요.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의 장점이라면 21:9 비율의 영화 같은 영상을 보기에는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점은 기존 폴드는 유리 소재가 아닌 CPI라는 소재를 사용했는데 이것의 단점은 손톱과 같이 조금만 단단한 물질에도 잔음집이 쉽게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폴드도 스크래치가 이제는 꽤 많이 났어요. 하지만 Z 플립의 루머로는 울트라 신 글래스, 즉 얇은 유리 소재의 UTG를 적용했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강화 유리까지는 아니겠지만 1세대 폴드에 비해 잔음집에도 강하고 화면 중앙에 있는 주름질 가능성도 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출된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하단 디스플레이 양옆 베젤에 작은 돌기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함 또는 기존 폴드도 접으면 중간에 공간이 뜨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통일감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옛날 폴더폰처럼 쉽게 화면을 열고 닫기 위해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틈을 일부러 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화면이 접히는 힌지 부분은 어쩌면 각도 조절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유출된 이미지에서는 1세대 폴드와 마찬가지로 팬티처럼 보이는 T자형 구조물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 프로세서, 8GB의 램, 256GB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총 3300mAh로 사실 그렇게 넉넉한 배터리 용량은 아니에요. 충전 속도도 기존 1세대와 비슷하게 15W급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이 아쉬운 점이고 무게는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183g으로 그나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방수는 여전히 안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 출시되었을 때의 가격은 대략 이제 200만원 안쪽으로 한 160에서 170? 뭐 비싸면 180 요정도 사이로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말이죠. 색상은 블랙과 퍼플 두 가지로 출시되는데
저는 뭐 계속 보다 보니까 보라색이 예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펙은 같은 클램쉘 형태의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폰, 모토로라 레이저에 비해서는 훨씬 우수하지만 함께 공개될 갤럭시 S20 시리즈에 비하면 좀 부족한 스펙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기존보다 내려가면서 접는 폰에 대한 입문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 1세대 폴드가 기덕들을 위한 제품이랄까? 게다가 무게와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이번 제품은 남성보다는 여성을 꽤 많이 겨냥한 제품으로 마케팅 방향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머로만 본다면 1세대 폴드를 구입하신 분들은 별로 배가 안 아프겠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아직까지 이러한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이 모토로라 레이저를 제외한다면 실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이밍을 폴드2나 뭐 폴드 Z, 폴드 Z 플립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라인에 대한 시도, 혹은 만약 이게 인기가 없다면 그냥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레이저도 질러놨으니까 만약 이게 진짜 이 똑같이 출시하면 두 개 다 구입해서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